Recording in progress. 예, 시간이 됐습니다. 며칠 동안 그 카톡으로 인해서 불편이 엄청 많으셨죠? 지금 복구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카카오톡 채널이 지금 열리질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제 카카오 뷰를 보내드리지 못했었는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공부를 하시려고 그러면 마이크를 저거를 켜주시죠. 화면을. 지금 뭐 화면 켜신 분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벽에다가 대고 할 거면 차라리 유튜브에 그냥 올려놓고 말지. 지금 들어와서도 공부하시려고 하시면 화면을 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몇 분 들어오시지도 않았는데 화면을 킨다는 게 무슨 뜻이죠? 카메라를 켜시라는 얘기예요. 카메라. 본인의 카메라를 제가 얼굴을 볼 수 있게. 네. 네. 자, 그 문제는 문제입니다. 한국이 카카오톡의 대란으로 며칠 동안 지금 한국 사회가 지금 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카카오톡이 차지하는 위치는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심지어 지금 뭐 카카오톡 은행을 쓰고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카카오톡으로 주문을 하고 카카오톡 뭐 대화를 못하는 건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장사를 못하고 카카오톡을 부르지 못하고 모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카카오톡을 다 쓰고 있는데 이 카카오톡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 자체에서 문제는 아니고 이제 데이터 센터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데이터 센터라는 것이 여러 군데 이제 분산을 해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 뭐 지금 불이 난 그것은 카카오 거는 아니에요. 데이터 센터를 자기들이 다 만들면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하니까 이제 그걸 좀 빌려서 쓰는 거예요. 서버는 물론 자기 서버들 하지만 그 장소는 빌려서 쓰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곳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톡도 피해자죠. 근데 카카오 같은 그런 엄청난 그런 SNS에서는 그 데이터 센터를 지금과 같이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관리를 했다 하는 건 사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곳에 데이터를 백업을 해서 한 군데서 불이 나서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건 뭐 진짜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24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카카오톡에는 대부분 이제 카카오톡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하지만 카카오톡 채널과 기타 다른 것들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하려고 했던 카카오 채널이 지금 열리지가 않아가지고 오늘 카카오톡의 채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해야 되고 또 그거보다 이제 오늘 두 가지 하려고 그랬었는데 구글 드라이브에 대해서는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도 한편으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지만 한편으로는 어제 새벽부터 미국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부터 카카오톡이 안 됐었는데 편하기도 좀 하셨죠. 카톡 소리가 안 나고 또 카톡에서부터 해방되니까 저는 뭐 24시간 거의 자는 몇 시간을 빼놓고는 카톡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카톡이 하나도 없으니까 좀 뭔가 이상하고 내가 이게 중독이 돼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든 게, 내가 얘네들을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구글 드라이브, 이따 공부할 구글 드라이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구글은 전 세계적인 거기 때문에 카카오톡은 한국 사람들만 쓰잖아요. 대부분.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 이게 한국의 가입자들이 한 4,500만 정도 된다 그러고, 해외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전 세계적인 저거는 아니죠. SNS라고 얘기를 할 수 없죠. 하지만 구글에 문제가 생기면 이건 정말 큰 문제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제 데이터가 100% 구글에 들어가 있어요. 구글에 저장되어 있는데 그 데이터를 아무것도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구글에서는 이제 그런 것을 조금 더 이제 그 보안을 좀 중요시하게 여기기 때문에
정말 전 세계 여러 군데에다가 그 서버를 두고 한 군데 문제가 생기거나 한 군데 여러 문제 동시에 여러 곳에 문제가 생겨도 그 부분들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는 있어요. 근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야, 그것도 내가 참 못 믿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원드라이브라는 것을 주는데 원드라이브의 그 기본적인 그 용량은 뭐 5기가밖에 안 되니까 그거 가지고 뭐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지만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내고 하는 그거는 뭐 굳이 그것까지 돈을 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가지고 안 했었는데 어제 새벽에 연회비가 10불이길래 10불 내고 50기가 그 받아서 제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거기다 다시 백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천재지변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필요도 있다. 또 하나는 카카오 같은 그런 대기업도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거기에만 너무 올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그때 국민은행을 무슨 뭐 저걸 하면서 국민주를 이렇게 발행한 적이 있어요. 모든 국민들한테 하여튼 원하면은 뭐 다 주는 게 있어요. 두 주인가 뭐. 그 국민주 한 번 한 거 이외는 없습니다. 그때 성질상 저는 주식을 하면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굉장히 부자가 되든가 아니면 완전히 망하든가. 둘 번째 게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을 안 합니다. 그런데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그 투자의 그 대표적인 것은 분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자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여러분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고 또 그렇게 하실 걸로 믿습니다. 여러 군데 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그 카톡 사태를 보면서는 우리도 그런 부분에 너무 카톡에만 의지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편하실 거예요. 오늘도 카톡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아예 그런 상황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뭐 좀 물어보시던데 뭐 안 된다 된다. 지금 카톡에 현재 문제가 있으신 분은 여기 계신 분들은 며칠 그냥 기다리세요. 예전에 됐던 것들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버가 그 사람들이 카톡의 서버가 43,000개라고 그러는데 한 반 정도밖에 복구 못한 모양이에요. 불이 좀 심각하게 난 모양이에요. 그 데이터 센터에. 이번에 뭐 국정감사에서 불러서 뭐 따진다고 하는데 야단 좀 맞아야 됩니다. 또 오늘 한국의 대기업에 속하고 있는데 카카오가 그런 정도 투자를 해야죠. 자, 오늘 공부의 주 내용은 이제 원래 여기에 이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강의를. 여기 이제 목사님이 아니신 분들도 이제 제가 추천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누구에게 그 파일을 보내시는 분 한 번, 내가 만든 파일, 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전해주는 거 말고 내가 만든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주는 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는 누구에게 만든 파일을, 내가 만든 파일을 보낸다. 아무도 없으세요? 카메라 여기 몇 분 안 되네. 없다면 큰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하고 계시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뭔가를 글을 쓰시고 뭔가를 만드셨을 텐데 누구한테 뭐 지금 완전히 은퇴해서 나는 완전히 지금 뭐 사역하고는 손을 놨다 하는 분들이라도 그러면 안 되는데 오늘 제가 아침에 한 8시쯤인가 어떤 선교사라고 이름 붙어져 있는 사람한테 카톡을 받았습니다. 정치 얘기예요.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이 사람은 주일날 새벽에, 주일날 아침에 내가 예배를 드리기도 전에 도대체 뭐 그것도 무슨 세계적인 정치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근본의 한국 정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여태까지 내용을 쭉 봤어요. 예전에 벌써 차단을 시켰어야 되는 사람인데 왜 안 시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주일날 아침에 화를 내기는 그랬고
주일 예배 시간 전에 이 글을 보내는 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쓰고 다시 다음에 한 번 더 이 글을 이런 글을 보내면 바로 처단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후에 답장이 왔는데 굉장히 미안했는지 영어로 써가지고 답장을 하셨더라고요. 당신의 뭐 룰을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본인이 뭐 그게 무슨 뭐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그런 것은 이제 물론 그 내용은 그분이 쓴 글은 아니었습니다. 누구한테서 받은 글이었는데 본인은 그게 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아닙니다. 저를 사랑하고 저를 지금 팔로우하고 계시고 지금 굉장히 실력이 출중하게 늘으신 어떤 목사님이 여기 지금 오늘 안 들어오셨는지 들어오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 얼마 전에 이제 그 글을 하나 보냈는데 정치에게 관한 글이라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정말 그 목사님을 사랑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지금 좌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 얘기를 보내면 그것이 장기를 그 뜻을 찬성하는 사람들한테는 인기가 있을지 몰라도 그거와 반대되는 사람들은 그 순간에 그분에 대해서 반감을 갖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 예수를 전해야 되는 우리가 정말 그게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죽기 전에 무슨 한국 정치가 무슨 좌우니 우니 이게 무슨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런 가치가. 생명이 더 중요하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의 그 전도 이런 목적이 더 중요하지 목표가지. 그런 것들 그 순간에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의 반 이상을 날려버린다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거기에 그렇게 무슨 신념을 가질 이유가 있나요? 설령 신념을 가지신다 그러면 본인이 그냥 속으로 가지세요. 그거를 누구한테 정치적인 얘기를 보내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반은 날아갑니다. 그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반은 좋아하고 박수 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반은 날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도 대상자의 반을 잃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그런 것들은 그건 지혜로운 일이에요. 지혜로운. 제가 아는 어떤 선교 단체 목사, 뭐 선교사도 목사들 600명이 있는 단체방에 얼마 전에 좌우로 나눠져가지고 교회가 먼저냐 국가가 먼저냐 그걸 가지고 따져가지고 열심히 따지고 앉은 뭐 싸움하고 뭐 서로 나가라 뭐 하고 그러고 있던데 그 시간에 정말 복음 전하는 방법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자, 쓸데없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걸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누구한테 보내는 글들을 여러분이 정말 100% 동의하는 글이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사람들의 생각이면 그런 걸 자꾸 보내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 사람을 잃는 우를 범하서는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뭐 손을 안 들으셨는지 몰라도 내가 써서 글을 써서 보내지 않는다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뭔가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럼 남들이 써서 보낸 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카톡으로는 보내시나요? 그럼 카톡으로는 나는 뭘 보낸다. 내가 뭐라도 써서 그 사람들한테 보낸다. 카톡으로라도. 손 안 드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보통 지금까지 이제 파일을 보내는 방법을 제가 한번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좀 잘못된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화면을 공유해서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방법입니다. 일단 제가 쓰고 무슨 글 하나를 좀 갖고 와서 제가 글을 쓰기가 지금 시간도 걸리고 그렇지 않을까? 자, 제가 이런 내용의 이제 글을 쓰려고 해요. 어디서 쓸 거냐면은 제가 아레아 한글 이 워드 프로세서에서 글을 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컴퓨터에서 이런 작업을 하고 계실 거예요. 아레아 한글로 쓰시거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쓰고 계실 텐데
이제 보통 아래 한글에서 쓴다고 가정 마찬가지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가정해 보겠습니다. 글자 폰트는 일단 10은 너무 작으니까 한 12 정도로 하겠습니다. 13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만약에 내가 여기다 이런 글을 이런 글을 썼다고 치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파일로 보내려고 하니까 이거는 저장하기, 이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아래 한글인데요. 이거는 파일로 저장하기 이렇게 눌러서 여기다가 내 문서에다가 뭐 이렇게 첫째 줄, 이게 하여튼 이게 제목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문서로 이렇게 저장해서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정말 무식한 방법이지만 예, 여기 이제 여기 아래 한글 요 파일이에요. 요 파일을 내가 카카오톡을 열어서 카카오톡이 어떤 문제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될 겁니다. 카카오톡을 열어서 이제 저한테 보내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에서 카카오톡을 이렇게 열고 아까 그 파일에 요 파일을 이렇게 끌어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면 요 파일이 전송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 파일을 컴퓨터로 보면 문제가 아닌데, 컴퓨터로 내가 아래 한글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보면은 아래 한글 뷰라든가 이런 앱들이 안 깔려 있는 사람들은 이 파일을 열 수가 없죠. 이거는 HWPX라고 뒤에 이름 붙여져 있는 확장자가 이런 파일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아마 목사님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내냐면 이것을 다른 저장을 하는데 뭘로 저장을 하냐면 PDF 파일로 저장을 해요. PDF라는 것은 포터블 다큐멘트 파일 포맷. 그래서 아주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그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이 없어도 이 프로그램을 열 수 있는 어도비라는 회사에서 만든 그 방법이에요. PDF 파일.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파일을 보낼 거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다시 카톡으로 저한테 문서에서 지금 PDF 파일을 만들었어요. 요거예요. 요거는 그림이 다르죠. 얘는 아래 한글이고 얘는 PDF예요. 요 파일을 이렇게 끌고 와서 여기다 놨습니다. 그래서 PDF 파일로 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제가 스마트폰에서 이거를 공유해 볼게요. 스마트폰에서 이제 어떻게 보이나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들어가지 않네. 자, 스마트폰에서 제가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유해서 화면을 눌러서 화면은 이제 공유합니다. 카카오톡에서 저한테 보냈죠. 아까 제가 그러니까 윤승준 얘를 눌러서 이렇게 보내니까 이제 파일이 두 개가 왔어요. 하나는 위에 거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요거는 아닙니다. 요거는 뭔가 지금 보내려고 지금 어제 카카오톡이 안 될 때 지금 제가 뭔가를 보내려고 해서 못 본 거고, 요 위에 거는 지금 그 아래 한글 파일이고 밑에 거는 PDF 파일이에요. 저는 이제 아래 한글 파일도 열려요. 저는 왜 열리냐면 이게
그 뷰도 깔려 있고 저는 다른 앱들이 이걸 열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열리는데 그 한컴 오피스 뷰어라는 앱을 깔면은 이게 열리긴 하죠, 이렇게.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보냈을 경우에 아래 한글로 열리든 아래 한글이니까 이건 뭐 아니,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뭘로 열 거냐면 제가 그 PDF 파일로 열 겁니다. PDF 파일을 열으니까 이렇게 발생된다는 거죠. 이렇게 열린다는 거죠. 글씨가 보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이렇게 확대를 해서 읽을 수 있는 크기로 이렇게 확대를 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좌우로 한 라인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글자가. 그러니까 얼마 전 카카오가 입주했던 데이터 센터에서 화제가 이렇게 좌우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인내심이 좋지 못한 사람들은 한 두세 줄 왔다 갔다 하다가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저한테 보내는 글도 계속해서 보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떤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거 본인은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왜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게 읽으실 수 있나요? 그거를? 내가 읽을지 못한 것을 상대방한테 보낸다?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남들도 다 그렇게 하던데요. 그래서 속으로는 목사님이신데 속으로는 저분 목회하면 안 되는데 남들이 저렇게 한다고 나도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한 그 잘못된 생각이 없다 그러면 저분은 목회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남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내가 보내는 내 그 성도들 혹은 내가 전도 대상자들의 입장에서 이것을 보고 읽을 수 있나를 확인해 보고 그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그게 가장 기본적인 배려의 정신이 없이 어떻게 저분은 목회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너무나도 간단하다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수십 번, 진짜 한 4, 50번 강의했을 거예요. 근데 안 들어오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또 강의를 들었던 분도 안 해요. 이렇게. 저는 그 이유를 정말 모르겠어요. 자, 이제 하시고, 물론 하시고자 하는 거나 뭐 안 하시거나, 그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따라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글을 쓰는 목적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글은 왜 쓰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회자가, 제가 오늘 심한 얘기 좀 작정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듣든 안 듣든 그건 당신들의 자유니까 나는 했다는 걸로 만족하신다 그러면 설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목회자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설교를 한 사람이라도 정말 잘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얼마나 거기에 공을 들이고 얼마나 많은 기도와 정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가면서 그걸 설교를 준비를 하시나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몇 날 며칠을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교를 했는데 한 명도 안 듣는다 하면 그건 정말 큰 문제 아닙니까? 성도들이 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글을 썼는데 그 글을 한 명도 안 봤다. 그 내용이 나빠서 그랬다. 그건 뭐 어쩔 수가 없겠지만 아까 같은 그런 방법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봤다. 그러면 그 방법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방법을 고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가장 편한 방법이 구글 문서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구글 문서. 그런데 구글 문서가 무슨 뭐 이걸 공부하려고 그러면 뭐 2박 3일 공부를 해야 될 게 아니고 불과 5분이면 앉아서 다 배울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안 하신다 그러면 그건 이제 다음부터는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이걸 지금 안 쓰시는 분들은 첫 번째 마음먹기로는 나한테 주어진 기회가 어쩌면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중에 누군가가 가르쳐 주겠지? 아니에요.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한 생각을 좀 가지고 좀 적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안타까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자, 지금 아까 아레아 한글 파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워드로 만든 것들은 결과물들이 파일로 만들어져요, 파일로. 그래서 그 결과물들을 보내려 그러면 내가 파일로 전달을 해줘야 돼요. 파일로. 물론 카카오톡에서도 파일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나 아레아 한글로 만든 파일은 설령 책 한 권의 분량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텍스트만으로 된 것이라 그러면 용량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파일을 그렇게 해가지고 보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아까 같이 그런 방법으로 읽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파일을 어쨌든 남한테 전달해 주려고 그러면 그렇게 SNS를 통해서 전달하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통해서 어태치해가지고 첨부 파일로 해가지고 전달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에게 다른 USB 메모리 거기에다가 저장을 해가지고 그것을 보내주거나 아니면 뭐 가서 직접 만나서 전해주거나 하는 방법을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은 지금 완전히 다 여러분들이 이제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거는 정말 옛날 방법이 돼 버렸습니다. 이미. 아직도 그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의 방법은 그런 워드 프로세서로 만들어지는 그 파일들이 파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URL이라고 아시죠? 인터넷 주소. 거기에 그걸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는 잘 아시니까 유튜브에 우리가 그 주소 있죠, 위에.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자꾸 링크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혹은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설교를 유튜브에 올렸다 그러면 그 주소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구글 문서에서 만든 파일은 바로 그렇게 주소가 생겨지는 그 구글 문서라는 거기에다가 내 그 글을 올린 거라는 거예요. 그건 나한테 있지가 않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거예요. 구글 드라이브에. 구글 드라이브는 클라우드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제공하는 나한테 주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 내가 만든 문서가 거기에 저장돼 있는 거고 저장할 때 방법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유튜브에 올리듯이 그 주소를 갖고 저장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모든 내가 문서를 만들 때 그렇게 저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저장된 주소를 상대방한테 보내주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보내주면 꼭 누르면 유튜브가 동작되듯이 그 파일이 동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 그 파일을 만들어서 그 파일을 전송해 주는 거와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내가 수십 년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썼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대한 지나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게 제일 심해요. 내가 지금까지 목사님들 중에는 그런 프라우드가 있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내가 컴퓨터를 잘 쓰는 사람이야. 내가 이걸 몇십 년을 썼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특별히 어떤 분들은 제가 보기에도 잘 쓰세요. 근데 그 개념은 지금 옛날 개념입니다. 만약에 운전을 오래 하셨던 분은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79년도에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땄는데 꽤 됐죠 지금. 그 당시에 뭐 한동안은 그 오로메릭이 없었죠. 전부 스틱이었죠. 저도 스틱을 가지고 땄었고 한동안 스틱을 가지고 오랫동안 운전을 했었죠 한국에서.
스틱을 가지고 운전해서 한 2시간 서울 시내에서 운전을 하면은 정말 왼발 무지하게 아프죠. 그 클러치를 계속 밟았다가 뗐다가 밟았다 뗐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오토매틱이 나오니까 당연히 그다음부터는 오토만 하게 돼 있고, 이제 한번 예전에 미국에 와서 이사를 한번 하려고 갔는데 이 사람들이 저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리올이 스틱밖에. 그래서 스틱 옛날에 했었으니까 그 앞에서 나오는데 그 2번을 시동을 꺼뜨렸더니 내가 막 쫓아나오더니 저기 한 대 숨겨놨는데 그걸로 갖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보기 안쓰러웠나 봐요. 거기서 나오는 과정 속에서 2번을 시동을 꺼뜨리니까. 물론 조금 하면 익숙해지긴 하겠지만 오토매틱을 쓰는 사람들은 스틱 그 다음에 안 써요.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 애들 그게 더 멋있다 그러고 진짜 소위 뭐 폼난다 해가지고 쓸 수 있을지 몰라도. 근데 훨씬 더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옛날 것을 쓸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구글 문서를 사용하는 것이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목사님들한테는 너무 쉬운 거예요. 왜? 지금까지 우리가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했다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쓰든 아래아 한글을 쓰든 그거랑 거의 유사하거든요. 글을 쓰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좋고 편한 방법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 한번 먼저 뭐가 그렇게 좋아서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를 하나, 그거를 보여드리고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구글 문서를 쓰려면은 어떻게 들어가시면 되냐면요. 자, 지금 닫을게요. 인터넷으로 접속을 해야 돼요. 인터넷으로 접속을 하는데, 인터넷으로 접속할 때 여러분들 아직도 대부분이 크롬을 쓰실 거라고 믿고, 그래서 크롬을 눌러서 인터넷에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글닷컴이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닷컴이 이렇게 바로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구글닷컴이 이렇게 나오면은, 구글닷컴에 가면은 제일 위에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얼굴이라든가, 얼굴은 제가 얼굴을 넣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러분들은 얼굴을 넣지 않으신 분들은 본인의 이니셜이 나올 거예요. 이니셜이 나왔다 하는 것은 로그인 돼 있다는 얘기예요. 구글에 내 어카운트로 접속이 돼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 얼굴 옆에 있는, 이니셜 옆에 있는 이 점 9개, 얘는 그 구글 클라우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얘를 누르면은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 안에 유튜브도 구글에서 만든 거니까 이 안에도 있고 다 있죠. 지메일도 있고 캘린더도 있고. 이 중에 구글 드라이브가 있다는 거예요. 구글 드라이브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열려요. 구글 드라이브가. 여기에는 왜 구글 드라이브라고 하냐면, 얘가 다른 그 워드 프로세서, 다른 컴퓨터에서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런 것처럼 드라이브라는 얘기예요. 보세요. 드라이브를 여기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구글 드라이브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아예 구글 드라이브를 설치를 해 놓으려고 하면은, 이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서 이 위에 여기 설정을 누르면은 데스크탑용 드라이브 다운로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데스크탑용 드라이브 다운로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세요. 이거는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다운로드 누르면 아래 이 부분에 이 데스크탑 다운로드 나오고, 이거 누르면은 하여튼 눌러서 따라가면 이거 설치하는 거, 이건 뭐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걸 하면은 요게 컴퓨터에서 내 파일이죠. 여기 내 파일이죠. 내 파일에서 눌러보면은 이 드라이브에, 내 컴퓨터에
C 드라이브 말고 구글 드라이브 G 드라이브라는 게 설정이 될 거예요. 이 G 드라이브는 진짜 문자 그대로 구글 드라이브예요. 그래서 여기서 컴퓨터에서 작업을 할 때 이 G 드라이브에 폴더를 만들어 놓고 똑같이 그래놓고 여기다 저장을 하면 구글 드라이브에 그냥 저장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자, 요 얘기는 차치하고 자,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뭐 어떤 문서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글 드라이브에는 이렇게 생겨 있는 애들은 다 폴더예요. 이렇게 생겨 있는 애들은 폴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렇게 생긴 애들은 파일이고. 그런데 지금 내가 구글 드라이브에 새로 만들 거야. 뭘 만들 거냐면 새로 만들기를 해서 구글 문서를 만들겠다 하고 지금 누른 거예요. 그러면 구글 문서에 이렇게 워드 프로세서랑 똑같이 생긴 이게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하셔서 이건 뭐 이런 식으로 타이핑을 하셔서 쓰실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나 아니면 아래 한글 쓸 때 다 이렇게 쓰셨죠. 안 보이면 글자를 제가 크게 확대를 할까요? 이렇게 글자를 쓰셔서 하셨죠. 그런데 이 구글 문서에서는 말로 글을 쓸 수도 있어요.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에서 말로 글을 쓸 수 있는 건 뭐 여러분들 다 아신다고 보고 마이크 누르면 되니까. 여기서는 어디에 돼 있냐면은 이 문서의 이 위에 요거 메뉴라고 하죠. 이 메뉴 중에 도구에 있어요. 도구, 영어로 되어 있는 분은 툴입니다. 툴에 여기에 음성 입력이 있습니다. 음성 입력을 누릅니다. 그럼 요 위에 작은 글씨를 지금 한국어라고 돼 있죠. 전 세계에 정말 굉장히 많은 언어가 이 안에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보면 엄청난 많은 언어들이 들어가 있죠. 어느 나라 말로도 다 대부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어를 선택해서 나 한국어로 얘기할 거니까 지금 글을 쓸 거니까. 그래놓고 마이크가 있잖아요. 이 마이크를 누르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럼 이제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런데 이 마이크는 잘 안 꺼져요. 그래서 글을 쓰기에 여러분들이 훨씬 편하고 줄바꿈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문장 부호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콤마 안녕하십니까 쉼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띄어서 하면 안 됩니다. 다시 요 문장 다시 쓸게요. 안녕하십니까 물음표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침표 그런데 쉼표 이런 식으로 글을 쉽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을 빨리 해도 잘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마이크를 누르면 꺼지죠. 그렇죠? 글을 쓸 수 있는 굉장히 일단 편리한 방법이에요. 그렇죠? 얘는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특별하게 얘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저장을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 보통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쓰시는 분들이 여기 파일 들어가면 저장하기 있어야 되는데 왜 저장하기가 없지? 그래서 고심할 필요 없어요. 저장은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첫 문장이 여기에 얘가 제목이 돼 버립니다. 여기를 누르면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제목을 하나를 써놓는 게 제일 첫 문장에는 제목을 쓰시는 게 좋죠.
이렇게 제목을 했습니다. 연습입니다를 제목을 했어요. 그래 놓고 여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제목이 됩니다. 그리고 엔터 눌러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이 파일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에 저장됐다고요? 이 파일은 내 구글 드라이브에 여기 안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여기 저장됐죠? 지금 이렇게 조금 아까 요 문서가 여기에 지금 저장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돼 있다는 사실은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할 수 있는 다른 기계에서도 이 파일을 내가 열 수 있다는 얘기죠. 열어볼게요. 스마트폰으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스마트폰으로 화면을 공유하는데 스마트폰에서는 구글 드라이브가 어디에 들어있냐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구글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여기 구글이라고 이렇게 모여있는 그 폴더가 있죠. 삼성폰에도 삼성이라고 모이는 데가 있고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은 앱스토어에서 구글 드라이브라고 치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구글을 눌러보면은 이 안에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드라이브가 있죠? 구글 드라이브. 얘를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최근 문서 연습입니다라는 파일이 나왔어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내가 수정을 하려고 해요. 이제는 그러면 얘를 열어서 아까 글자를 제가 15로 했나요? 좀 크게 했더니 글자가 크게 아주 보기 좋게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요 밑에 펜 같은 거를 누르면 이제 내가 수정할 수 있는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뭐 잘못된 거라든가 아니면 글씨를 여기서 추가도 할 수 있죠. 그렇죠? 자, 여기서 스마트폰에서도 확실하게 공유가, 그 스마트폰에서도 같은 파일을 열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은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클라우드라는 개념, 구글 드라이브라는 개념은 인터넷으로 접속할 수 있는 내 저장 공간인데 그 저장 공간에 내가 문서를 하나를 만들어 놨더니 그거는 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진 다른 기계에서도 거기에서 접속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 컴퓨터용으로 계속 해볼게요. 자, 지금 조금 아까 이 파일을 지금 가지고 우리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일에 지금 보니까 요 위에 보면은 이 위에 보이시죠? 지금 우리 그 인터넷 주소 창에 여기 이 인터넷 주소를 제가 가지고 있죠. 파일 하나. 아까 제가 그 주소, 인터넷 주소 이걸 URL이라고 하는데 혹은 뭐 링크 주소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이 모든 파일 하나하나가 이 주소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주소를 어떤 사람한테 보내줘서 그 사람이 이 주소를 누르면은 그 파일에 접속할 수 있게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내가 이거 파일 내가 굉장히 중요한 건 나 혼자만 봐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 파일은 아무도 접속할 수 없어요, 현재. 그렇지, 여러분들이 이 주소를 모르니까 이거 주소를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 그런데 어떻게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사람한테 보내주려고 해요. 보내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공유를 누른다는 거죠. 그럼 일단 보내는 게 연습입니다라는 파일을 공유하는데
사용자 및 그룹을 추가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사용자 및 그룹은 사용자는 이메일 주소를 넣으라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특정한 사람들한테 그 이메일 주소를 가진 사람들한테 이 내용이 보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죠. 지금 목사님들이 무슨 예를 들어서 목회 단상을 써서 성도들한테 보내주려고 해요. 그럼 그 성도들 이메일도 알지 못하고 그건 굉장히 큰 시간적인 낭비죠. 요 위에 부분을 쓸 때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반적으로는 이 일반적인 액세스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현재로는 지금 제한됨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한테나 공개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요 제한됨 옆에 요 삼각형 아래로 삼각형을 누르면 얘가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 요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로 바뀌었죠? 이 링크, 이 주소, 이 URL을 아는 모든 사용자가 이 파일을 볼 수 있는데 자 옆에 보니까 뷰어라고 돼 있다고 지금 볼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옆에 뭐가 있으니까 한번 눌러봅시다. 여기에는 눌러보니까 댓글 작성자도 있고 그 사람은 보기도 하고 거기다 댓글을 쓸 수도 있어요. 거기다 뭐는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편집자라는 그 권한을 주면은 그걸 이 글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글을 고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모든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한테. 그러니까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한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낼 땐 그냥 뷰어로 보내는 거예요. 이건 디폴트예요. 이게 아예 그냥 처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뷰어로 고칠 필요도 없이.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링크 복사를 눌러서 그럼 그 링크를 내가 복사됐어요. 자, 그러면 얘를 다시 이제 카카오톡으로 보냅시다. 얘한테 쳐넣기를 해서 보내면 얘 링크가 꽤 길죠, 이게.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저한테. 그러면 제 스마트폰에서 역시 또 확인을 해봅시다. 제 스마트폰에서 카톡을 봐야죠. 제가 카톡으로 저한테 왔으니까 카톡으로 저한테 왔더니 보니까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그렇죠? 얘를 누르니까 그 파일이 보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지금까지 이해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저한테 강의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여러 번 들으신 분은 다 사용하고 계시고 지금 아직도 이게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구글 문서를 만들어서 내가 거기에 글을 쓰고 타이핑을 해서 혹은 뭐 말로 글을 쓰고 그리고 위에 공유를 눌러서 거기에 제한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 그걸로 바꾸고 그 주소를 복사해서 카카오톡으로 보낸다.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걸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눈으로만 보면 뭐 이건 눈으로만 봐서는 뭐든지 어렵습니다. 해보지 않으면. 자,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글을 쓰는 것은 뭐 타이핑을 해서 쓰든 여기 말로 글을 쓰든 뭐 여러분들 하여튼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유를 눌렀어요. 공유를 할 때는 이미 글이 다 완성된 다음이죠. 그리고 여기가 원래는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아까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일반 액세스가 제한됨. 그래서 거기를 제한됨 옆에 있는 얘를 눌러서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로 해서 요건 뷰어는 건드리지 말고 링크 복사를 눌러서
링크 복사를 눌러서 완료한 다음에 카톡에다가 붙여서 한 거예요. 근데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얘가 카톡에 이게 굉장히 길어요. 이거 좀 세련되게 할 방법이 없어? 오케이. 세련되게. 어떻게 하냐면 카카오톡에 카카오톡이 아니라 긴 링크를 짧게 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가 비트리.com이라는 사이트예요. 이 비트리.com. 그 비트리.com에 들어가셔서 create new, 여기 좀 바뀌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create new, 얘를 누릅니다. 그리고 뭐를 create 할 거야? 뭐 만들 거야? 나 링크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링크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옆에 뭐가 나오냐면 다시 여기에 enter long URL,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긴 URL을 여기다가 넣어. 아까 우리가 카피했죠. 그래서 얘를 붙여넣기를 하면 이런 긴 URL이 카피가 됐죠. 얘를 밑에 create 만들어. 그러니까 얘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짧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를 복사한 거야. 카피. 오케이? 그래 놓고 제 카톡을 열어서 거기다가 얘한테 붙인 거예요. 아주 세련되게 짧게 갔죠. 물론 이렇게 하기 전에 여기다가 뭔가를 말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연습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을 쓰고 아까 그거를 이렇게 해서 보내면 이 파일이 무슨 파일이구나. 얘를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참고로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그 목회 단상이었다 그러면 뭐 10월 둘째 주 목회 단상 제목 성경 이런 거 위에다가 이렇게 쭉 써시고 이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그 내용들이 갈 수 있게 되겠죠. 이 구글 문서를 만들 때 주의할 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글자를 한 15 정도 하면 돼요. 아까 16 하니까 좀 컸죠. 기본적으로 이 글자의 사이즈를 15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서 보낼 때는, 카톡으로 쓸 때는 그냥 강조되는 것도 없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얼마든지 강조할 수도 있죠. 얘는 진하게 색깔도 다른 색으로, 글자도 얘는 하고, 얘는 만약에 역사적상 이런 것은 만약에 글자의 그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고, 글자를 이탈릭처럼 얼마든지 여기다가 무엇을 할 수 있잖아. 모양도 내고 하실 수 있잖아. 그것도 보세요. 똑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만드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눈에 잘 띄고 예쁜 모양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가지 했다고요? 다른 건 만약에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러면 그냥 하세요. 근데 글자만 기본적으로 한 15 정도로 만들어 주시면 그 받은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저는 카카오톡의 모든 글들이 아주 짧은 글 말고 긴 내용을 쓰려고 그러면 이 구글 문서를 써서 그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붙여서 카피해가지고 씁니다. 그럼 뭔가를 제가 가지고 있겠죠?
구글 문서를 계속 그렇게 만들어진 근거를 만들어 놓고 있죠. 그렇죠? 자, 만약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구글 문서를 썼다고 쳐요. 근데 이제 만약에 무슨 이것을 홈페이지에다 올릴 수도 있죠. 근데 그 원고는 여기다 써놓고 그것을 홈페이지에다가 올려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훨씬 더 홈페이지를 잘 만들 수도 있죠. 오늘은 이제 아직까지도 그게 완성이 안 돼서 카카오톡 채널을 지금 공부를 못 하고 있지만 카카오 채널에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카카오톡 채널에 그것을 거기에 올려서 그 주소를 보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문서 자체로도 필요하면 보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질문 여기까지. 공부를 하시다가 곽수희 정교사님. 지난번에 선생님께서 주신 그 PDF 원본 왜 하나도 안 들리지? 지난번에 주신 PDF 원본 파일이요. 문서 작성해서 네? 안 안 들리는데? 안 다시 들리나요?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제 발해 한글에서 문서 작성할 때는 저희가 제목, 뭐 본문 이거 사이즈를 설정해서 필수가 있잖아요. 문서를 만들 때. 예. 근데 그 구글 드라이브에서는 그렇게 페이지 설정, 제목이라든가 본문 텍스트 그거를 얼마씩 들어가게 하는 그런 할수 없나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아래 한글에서 F7 눌러서 하는 그거 기능을 하시는 건데 여기에서는 그런 거보다는 글을 기본적으로 쓰는 글을 쓰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서를 모양을 많이 내려고 한다고 하면 아래 한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쓰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편할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무슨 내가 논문을 쓰는 거라든가 뭐 기타 이런 거 아닌 다음에는 글의 내용이 더 중요한 걸 쓰실 때는 구글 문서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부분도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원고를 쓰는데 여기다 쓰지 이거를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아래 한글에서 이런 거는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래 한글에서 제가 만약에 제가 이런 글을 썼어요. 저는 이렇게 작업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안에도 보면 뭐 도구에 뭐 맞춤법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있는데 얘가 맞춤법은 제가 아는 맞춤법이 제일 좋은 건 아래 한글이에요. 얘는 문장에 대해서는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 단어에 대해서는 고치려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아래 한글 맞춤법에서는 제가 뭐뭐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글을 쓰면은 얘가 그 문장을 뭐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요. 바꾸는 것을 예시를 해줘요. 그래서 저는 뭐 가능합니다는 것은 사실 한자어잖아요. 그거보다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더 좋은 말이죠, 우리말에. 그래서 이제 그건 저는 아래 한글 맞춤법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제가 또 책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얘를 전체를 복사를 해서 컨트롤 A 눌렀어요, 제가. 그리고 컨트롤 C에서 전체를 복사했습니다. 그래 놓고 아래 한글에 와서 여기다가 글을 붙여요. 붙여서 제일 위에 가서 제일 위에서부터 해서 여기서 맞춤법을 실행을 합니다. 맞춤법이 F8인데 F8을 해서 여기서 맞춤법을 해서 고칩니다. 여기서.
저는 여기 1로 인해 카카오가 이렇게 하는데 얘는 2에 따라가 낫지 않겠냐고 저한테 제시를 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바꾸기를 하면은 바꿔지는 거고, 아니 그냥 이거는 나는 2로 인해 이게 나을 것 같아. 그럼 계속 지나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일반적 인고통인데 이거는 제가 잘못 쳤네요. 근데 이거는 이게 맞죠? 바꾸기 이런 식으로 고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맞춤법은 사람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이 붙었기 때문에 이게 복수형이기 때문에 사람의 이게 맞대요. 저도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쓰려고 하면은 이걸 띄라고 하는 얘기고, 그렇지 않으면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둘 중에서 만약에 제가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아무 일도 이건 띄워야 된다는 얘기고, 이런 식으로 맞춤법을 다 고칩니다. 그래 놓고 그래 놓고 이 파일을 요거는 이제 아주 스페셜한 거니까 한번 잘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이제 다 이게 아니죠. 지금 제가 아래 한 그랬던 거죠. 어디였지? 이거 싹 지워졌나? 만약에 싹 지워졌다 하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이게 아닌가? 요거예요. 여기서 이거를 전부 이제 해서 똑같이 복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여기 이렇게 해봅시다. 아까 구글 문서에 들어와가지고, 여기다가 차이를 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글을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다가 다시 문서를 와가지고 여기다가 붙이면 이런 상태가 발생이 돼요. 이 라인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라인을 맞춰 원래대로 제대로 하시려고 하면은 이걸 이해하실 분만 이해하십시오. 이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아래아 한글에서 이 파일을 이제 맞춤법 수정을 했다고 가정하면 얘를 아래 한글이 아니지. 여기서 아래 한글 이거를 파일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그래 놓고 뭘로 저장을 하시냐면 여기 HWPX가 아니라 얘를 텍스트 파일, TXT 파일로 저장을 하세요. 그래서 시스템 기본값 여기서 저장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파일을 엽니다. 문서에 있었어요. 문서에. 저는 이제 치워게. 얼마 전에 요게 그 텍스트 파일이죠. 그래서 이 텍스트 파일에서 요걸 전체 복사하고 카피해서 아까 원래 우리가 문서 작업하려고 했던 거 있죠, 여기. 아까는 막 이상하게 붙었었죠. 여기 뒤에다 다시 붙여볼게요. 그러면 라인이 일정하게 나왔죠. 이렇게 작업합니다.
근데 아까 거기서 고쳐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안 붙이고 카카오톡에다 붙일 때는 그 라인 그게 제대로 붙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구글 문서로 오면 그 라인 스페이싱이 달라져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하실 분은 이해하십시오. 저는 그것도 방법도 제가 한참 찾아낸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제가 지금 다 찾았던 방법, 제가 쓰고 있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워서 제가 누구한테 배우겠습니까? 이렇게 쓰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찾아낸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니까. 아래한 걸 잘 사용하시는 분은 다시 거기서 맞춤법 가지고 체크해 가지고 와서 다시 이쪽에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질문. 다음부터는 질문, 강의 참석하시면 여러분들, 이건 예의입니다. 카메라 켜고 참석하세요. 카메라 켜지 못할 분들은 상황을 얘기하세요. 카메라를 안 켜고 공부하시면요, 여러분들 자세도 흐트러지고,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봐야 이분이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해를 지금 다 꺼놓고 앉아있으면, 다 꺼놓고 어떤 자세로 공부하시나요? 솔직하게 지금? 그냥 귀로 들으려고 하시나요? 그냥? 이해를 하시는지 안 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상교사님 강의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이 저는 있는데요.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세요. 질문 있으신 분? 또 손 들어보세요. 아래아 한글로 하는 거하고 워드로 이제 그 마이크로 그 소프트 거기에서 그 오피스로 해서 워드로 하는 건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을 뭘 쓰시는지에 따라서 쓰세요. 근데 지금 굳이 네. 모양을 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기본적인 것은 모양을 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나 네네. 아래 한글을 사용하지 마시고 구글 네. 문서를 사용하십시오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구글 문서. 예. 그러니까 구글 문서를 사용했을 때 아까 어떻게 딱 하나만 고치면은 그 받는 사람이 저거 안 해도 되죠? 손으로 확대하고 저거 안 하면 되죠? 글자 확대하는 거, 글자 15로 만드는 거. 네, 하시라고 했고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좀 토막이지만 이제 그 구글 드라이브를 여러 번 배웠는데 이제 집중을 안 해서 그런지 이제 그게 막상 쓰려고 하면은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오거나이즈가 잘 안 되고 하는데 저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9개 이제 다 9개 있는 거에서 구글 드라이브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파일을 하나 꺼내가지고 그러니까 그 엑셀 쓸 때 하듯이 이제 뉴를 꺼내가지고 걷다가 이제 작업하고 그거를 이제 그 PDF로 하든지 아니면 그 한글로 하든지 구글 문서에서 할 때는 PDF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PDF. 구글 문서에서는 바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저는 제일 답답한 게 이 중에 선교사님들이 많으실 텐데 선교 보고를 여러분들 그 선교 보고 읽으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선교 보고를 읽어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도 기도도 해드리고 하는데 선교 보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선교 보고 다 PDF로 만들어요. 전 보지도 않아요. 그것도 PDF로 선교 보고 여러분들 PDF로 문서로 작성하시면 한 2페이지 되잖아요. 그렇지? 최소한. 그 2페이지를 이렇게 끝까지 읽을 사람은 저는 한 명도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는 그러시죠. 선교 보고를 이 사람들이 컴퓨터로 좀 읽어줬으면. 아니에요. 컴퓨터를 안 봐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본인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본인이 누구한테 받은 파일을 그것을 컴퓨터로 읽습니까 요즘? 이메일 여러분들 컴퓨터로 체크하세요? 다 카톡으로 체크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선교 보고 뭘로 하세요? 카톡으로 하지 않아요? 그럼 컴퓨터용 카톡으로 보고 하시겠다고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는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컴퓨터용 카톡을 안 쓰는데 컴퓨터용 카톡 없어요? 그분은 할지도 몰라요. 그럼 읽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안쓰러운 거예요. 제발 좀 이렇게 하십시오. 사실 이거보다 선교 보고 더 편한 것은 카카오톡 그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올리는 건데 그거는 더 쉬운 건데 이거 여기다 원고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그걸 거기다가 올려놓으면 거기는 사진도 뭐 수십 장도 같이 집어넣을 수 있고 해서 하는 건데, 오늘 그 카카오톡 채널이 연결이 안 돼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더 하겠는데, 제발 일단 문서를 만드는 것은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들. 굉장히 쉬운 일 아닙니까 이거?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쉬운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주위에 있는 분들도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제 사역이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을 돕는 것이 제 1사역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제 1사역이 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막 어떤 때는 말이 좀 강하게 나오고 하니까 그게 싫다고, 지가 잘 알면 얼마나 잘한다고 뭐 그런 거에 이렇게 연연하지 마시고 진짜 내용을 정말 전 속을 뒤집어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또 없습니까? 오늘 제가 지금 1시간 일찍 시작을 했는데 공부를 해서 질문도 좀 충분하게 좀 받고 여러분들하고 좀 대화도 좀 나누고 싶어서 일찍 한 거거든요. 이 강의는 제가 지금 녹화를 지금 하고 있어요.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 강의 그냥 그 단체방에 올려놓으면은 이 강의가 정말 시시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불편한 일이에요. 그런데 강의 이거 이제 끝나고 다시 뭐 하려고 하면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어쨌든 일단 저한테 이 강의 동영상 보내주세요. 개인 카톡으로 요청하시는 분만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미리 오늘 제가 꼭 듣고 싶었는데 무슨 뭐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제가 못 들었습니다 하는 분들한테만 보내드릴 거고, 또 다른 분들은 안 드릴 거예요. 아예 상습적으로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 다른 질문. 구글 드라이브에 대해서. 스마트폰에서 지금 처음 쓰시는 분들이나 아이폰에서 쓰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구글 드라이브를 처음 쓰시는 분들은 삼성폰에는 구글 드라이브는 깔려 있어요. 근데 거기서 새로 만들기를 할 때 구글 문서를 처음 누르는 사람은 처음 누르면 앱을 다운받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처음 누를 때 거기에 엑셀하고 똑같이 생긴 스프레드시트를 눌러도 그것도 다운받게 돼 있습니다. 아이폰 가지고 있는 분들은 무조건 다 다운받아야 돼요. 구글 드라이브도 다운받아야 되고 다 다운받아야만 됩니다. 한 번만 다운받으면 돼요. 자, 요 얘기만 하고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글 드라이브를 처음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집에 가서 하시면 되냐면은, 아까 요 설정에 들어가서 구글 드라이브의 설정에 들어가셔서 이 데스크탑용 드라이브 다운로드 받아서 최종적인 목표가 내 컴퓨터에 이 구글 드라이브 G라는 이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게 최종 목표고, 또 해야 될 일은, 오늘 처음 하시는 분이에요. 또 여기서 이것도 안 해놓으신 분은 하세요. 여러분들이 워드 프로세서라든가 무엇을 만들면은 대부분이 어떤 폴더 하나에 지금 저장되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컴퓨터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게 문서, 영어로 되어 있는 분들은 다큐멘트 폴더 하나에 다 거기다 저장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 안에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 폴더를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놔야 돼요. 한 번 올려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얘를 새로 만들기를 할 때 파일 업로드, 폴더 업로드가 있죠. 이 폴더 업로드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서라는 폴더를 사용하고 있다, 내 PC에서. 그러면 이 문서 폴더를 선택해서 업로드를 누르세요. 그럼 이게 파일이 많을 거예요, 이 안에. 그런 사람들은 꽤 시간이 걸립니다. 그냥 올려놓고 컴퓨터 끄지 말고 그냥 계속 있으면 지가 알아서 다 올라갑니다, 그 안에.
자, 이제부터 만약에 작업을 하신다고 하면은 작업을 이제 처음 이제 여기서 이 구글 문서 말고 그래도 내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도 써야 되고 아래 한글도 써야 돼. 그러면 어떻게 작업을 하시면 되냐면요. 파일을 만들어서 저장을 할 때 앞으로 어떻게 저장을 하시냐면은 이 파일을 저장을 할 때 이 파일을 잘 보세요. 파일에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그리고 앞으로는 C 드라이브에 쓰시지 마시고 G 드라이브에다가 바로 저장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건 G 드라이브에. 이건 2개가 나올 겁니다. 만약에 나오면. 그러면 내 드라이브예요. 위에 거예요. 내 드라이브에.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이 올렸던 그런 그 문서 파일 있었죠. 그 문서 파일을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앞으로 저장을 하세요. 그럼 내가 지금부터 작업하는 모든 것들은 G 드라이브로 하나 해놨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장하는 것은 G 드라이브의 문서 파일 밑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 요걸 잘 보시고 어디에 저장하는지를 저장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따로 이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에 올릴 필요가 없어요. 컴퓨터에서 작업하시는 분은. 왜? 그냥 구글 드라이브에서 작업을 하는 거니까. 구글 문서는 뭐 당연하게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지만 다른 파일들 있잖아요. 다른 데서 만드는 거. 아래 한글이니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니 엑셀이니 이런 것도 그냥 구글 드라이브 폴더에 다 저장을 해 놓으시랍니다. 그러면은 어떤 장점이 있죠?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문제가 생겨서 하드디스크가 다 날아가도 저장이 어디에 돼 있어요?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컴퓨터를 사시든 아니면 다른 컴퓨터에서 열어보면 구글 드라이브에 그 파일들은 다 살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적 많으셨죠? 목회 하시면서. 저 파일만 살릴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정말 만불을 준다 그래도 주겠다. 그렇죠? 여러분들 파일 많이 날려보셨잖아요. 컴퓨터 날아갈 때마다. 컴퓨터가 중요한 게 아니죠. 컴퓨터는 새로 몇천 불을 주더라도 사면 되는데 데이터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소중한 거니까 그 데이터는 구글 드라이브에 그렇게 저장을 앞으로 해 놓으시면 됩니다. 됐죠?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 제 강의를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처음 듣는 분들이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제발 좀 달라고 요청하셔서, 그래서 그 파일을 가지고 몇 번을 다시 이렇게 들여다보고 돌려보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내가 정말 정말 귀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배웠다 하고 그걸 자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얼굴은 안 보여주시고, 근데 어쨌든 그것을 이제 처음 해봤으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했지만 해보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자,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리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귀한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또 주의 종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귀한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배운 것이 우리의 사역에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엉뚱한 것에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에 집중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면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한테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예.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패스워드를 많이 막 갖고 있거든요. 이제 예, 이것저것 뭐가요? 패스워드, 이제 그 이메일 패스워드뿐만 아니라 어떤 그 사이트의 패스워드, 또 심지어는 코인 거래소의 패스워드 그런 거 이제 많이 만들어서 좀 저장하고 할 때에 그러니까 배운 그 구글 드라이브 하나 내 문서에다 그 하나에다가 그 패스워드만
저장하는 지금 제가 그 주간 연승준이라는 걸 보고 계세요? 안 보고 계세요? 토막토막으로 제가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요. 올라오는 거 다 못 봐요. 그래서 토막토막으로 봐요. 아니 제가 일주일에 5개씩 올리잖아요. 예, 예. 그중에 네. 최근에 그 패스워드에서 2개를 올린 게 있어요. 아, 예. 하나는 컴퓨터 패스워드고 하나는 네. 스마트폰 패스워드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나? 여러분들 아, 이미 예.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 패스워드가. 예, 예, 그 예. 두 가지를 참고를 해보세요. 예, 예, 이게 예. 하나는 컴퓨터용이고 하나는 스마트폰용이에요. 어. 최근에 올렸어요. 아, 지금 예, 60몇 가지가 있는데 예, 예. 시간은요 누구든지 없습니다. 예. 시간은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공부는 시간 내실 때 될 때 공부하신다는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예. 제가 하루에 새벽에 저는 2시에 일어납니다. 네. 시간을 내서 공부하려고. 음. 그거는 시간은 모두가 없어요. 특별히 주회사 일을 하시는 사람들은 저 성경 읽을 시간 없어가지고요. 운동하면서 성경 외웁니다. 운전하면서 성경 외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간이 언제 납니까? 시간 나면 솔직하게 저도 시간 나면요. 성경 읽기보다 무슨 다른 연속극 보고 뭐 이런 거에는 시간을 내드리니까요, 사람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 엄격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뭐 비난하거나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예, 예. 조금만 하시면 예, 예. 여러분 사역에 엄청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얻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예, 그 두 가지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예. 나와 있습니다. 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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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분 없으시죠? 네. 우리 김신실 권사님 끝까지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니 석부님도 마찬가지고요. 예, 감사합니다.